네, 앞서서는 이제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이산 확률 변수가 yes, no 두 가지 이항 분포를 가질 때 그때 경우에 대해서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사전 분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 즉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는 가우시안 모델을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서 가우시안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프라이어를 가우시안, 라이클리후드를 가우시안으로 쓴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우시안 분포의 매개 변수에 대한 사후 분포를 유도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간단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산은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이 알려진 상수일 때 뮤에 대한 라이클리후드는 바로 오른쪽과 같이 계산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식 같은 경우에는 가우시안 분포의 그 우도 라이클리후드를 나타낸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우시안 모델에 대한 켤레 사전 분포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는 다른 가우시안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라이클리후드에 대한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는 가우시안으로 쓰면 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베이즈 정리를 적용을 하면은 계산되는 사후 분포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뮤에 대한 분포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시그마를 알고 있고 d가 주어졌을 때, 즉 라이클리후드가 주어졌을 때 이제 사전 분포로 쓰면 되는데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전 분포의 매개 변수랑 되게 유사해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사전 분포 m은 사전 분포의 뮤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타우의 틸다는 틸다의 제곱은 사전 분포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사전 분포의 분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포스테리어에서는 뮤가 이제 결국에 그 m의 그 햇이라고 쓰게 되겠고요. 여기서는 타우의 햇의 제곱이 이제 사후 분포의 제곱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m 햇이랑 타우 햇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살펴보면은 결과적으로 타우 햇 제곱은 오른쪽과 같이 계산이 되고요. m 햇은 이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제 원래 이제 사전 분포의 타우 틸다랑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가정한 시그마의 어떤 조합 평균 비슷하게 계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 햇 그러니까 포스테리어의 우리가 가장 이 뮤로 계산이 되는 m 햇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래 데이터로 관측된 y y 바랑 그리고 원래 우리가 프라이어의 뮤로 둔 m 틸다의 어떤 이 산술 평균으로 계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가중 평균이 되겠죠. 가중 평균으로 계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가우시안 라이클리후드를 사용을 했을 때 그때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는 가우시안이 되겠고요. 그때 포스테리어의 이 뮤와 시그마 뮤와 분산 값은 이와 같이 계산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래프를 보면은 우리가 알려진 세타에 대해서 알려진 분산에 대해서 유니베리에이트 가우시안 평균을 추론하는 과정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앞에서 봤었던 그림인데요. 우리가 그 y는 3이라는 단일 관측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y는 3이라는 한 번에 시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얻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A 그림 같은 경우는 사전 분포를 강하게 쓴 경우가 되겠습니다. 강한 사전 분포라는 것은 결국에 이 가우시안 분포에 대해서는 분산이 작다라는 게 되겠죠. 분산이 작을수록 확실한 사전 분포를 의미를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프라이어를 보면은 가우시안 분포인데 0을 평균으로 하고 분산이 1인 그런 가우시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B 그림은 프라이어를 약한 걸 쓴 게 되겠고요. 이때 평균은 0이고 분산은 분산이 이제 5로 이제 큰 분산 값을 가지고 있어서 약한 프라이어를 쓴 경우가 되겠죠. 이때 포스테리어는 우리가 3의 민을 가지고 있는 라이클리후드를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분산을 1로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포스테리어가 아니라 이제 라이클리후드의 이제 3이 되겠죠. 그래서 라이클리후드가 이제 3의 민 값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가우시안 분포가 되겠고, 이때 알고 있는 분사값은 1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 있는 분사값은 측정의 불확실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3이라는 값을 측정을 할 때 이 세타 얘를 이제 측정 뭐 장치나 이런 것을 불확실성으로 모델링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산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정확한 측정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계산한 포스테리어를 보게 되면은 분산값은 원래 프라이어랑 원래 프라이어랑 라이클리어보다 줄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강한 사전 분포를 썼을 때는 그 중간값 어딘가에서 결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약한 사전 분포를 썼을 때에는 라이클리우드에 좀 더 가깝게 포스테리어의 민이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데이터 포인트를 관찰한 후에 사후 분포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우리가 앞에 봤었던 식에다가 우리가 이 n에다가 1을 넣으면 되겠죠. n에다가 1을 넣어서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m 햇은 즉 포스테리어의 민 값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래 사전 평균으로 뒀었던 m 틸다에다가 관측된 y 값이랑 이제 m 틸다, 즉 벗어난 정도죠. 사전 분포에서 관측된 y가 벗어난 정도를 일정 어떤 가중치를 곱해서 그 사전 분포의 뮤에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얘를 y 값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y 값, 즉 이제 관측치에서 이 떨어진 정도를 일정 가중치를 곱해서 뺀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의 값도 살펴보면은 이제 m 틸다랑 y의 어떤 가중치가 되겠죠. 그리고 이 가중치는 합이 1인, 즉 이제 가중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뭐 해석의 방법의 차이가 되겠고요. 결국에는 다 같은 식이 되겠죠. m 햇은 이런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각각 이제 입장이 다른 것이죠. 첫 번째 식은 단순하게 이제 사전 평균과 라이클리후드, 즉 이제 관측치의 어떤 가중 평균으로 보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사전 평균을 중심으로 놓고 이 측정된 관측치가 사전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이제 가중치를 곱해서 더한 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 관측치를 우리가 기준으로 보고 이 사전 평균이랑 관측치의 차이를 어떤 가중치를 곱해서 뺀 값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가우시안 모델의 사후 분산과 신뢰 구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봤던 대로 평균의 표준 오차는 사후 분산의 제곱근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앞에 봤었던 베타 베르누이 모델, 베타 바이노미얼 모델과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전 분포가 비정부적 사전 분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정부적 사전 분포라는 것은 결국에 람다 틸다가 0이라는 경우가 되겠죠. 그때는 이제 표준 오차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계산이 되겠고요. 이때 이 표본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가 이제 s로 된 경우가 되겠고요. s의 제곱은 이제 표본의 분산이 되겠고, 그때 루트 n을 나눠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은 고전적인 통계학에서 배우는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랑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부적 사전 분포를 사용하는 경우에 베이지안 방법이 고전적 방법과 똑같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95%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전적인 통계학에서 배우는 고전적인 통계학에서 배우는 가우시안 분포, 그때 표본의 분포랑 똑같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변형 가우시안 분포인 경우로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알고 싶은 관측값은 여러 가지 변수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한 가지 단일값이 아니라 일정 벡터에 대한 가우시안 모델링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때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을 쓴다라고 이제 앞서서 챕터 3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베이지안 통계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때 라이클리후드가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얘는 결국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비례한다라고 쓸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y 햇은 이제
그 표본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이때 켤레 사전 분포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는 다음과 같은 가우시안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티베리에이션 경우에도 우리가 컨주게이트 프라이어가 가우시안을 똑같이 쓰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썼을 때 우리가 라이클리후드에 대해서 사후 분포 포스테리어를 아래와 같이 이제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의 가우시안 분포의 그때의 두 개의 파라미터는 m 햇이랑 v 햇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때 v 햇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v 햇의 인버스가 이제 원래 v 틸다의 인버스랑 이 시그마 틸다의 인버스랑 n인 곱한 것이랑 이 덧셈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v 햇이라는 것은 이 사전 분포의 공분산 행렬이 되겠죠. 여기다가 역행렬을 취했다라는 것은 프리시전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즉 사전 분포의 프리시전 매트릭스가 되겠고요. 이 V 틸다가 그렇죠. V 틸다가 이제 사전 분포의 프리시전 매트릭스가 되겠고, 이제 시그마의 인버스가 바로 이 표본에 대한 공분산 매트릭스의 역행렬이 되니까요. 표본에 대한 프리시전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측한 개수인 n을 곱해가지고 이 가중치를 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프리시전 매트릭스는 두 개를 더한 것인데, 우리가 관측 프리시전 매트릭스에다가 관측 횟수를 곱해가지고 더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 값은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m 햇 값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우리가 이제 챕터 3에서 봤던 그런 형태랑 매우 유사하죠. 두 개의 가우시안을 곱했을 때 그때랑 매우 유사한 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2차원 가우시안에 대한 베이지안 추론의 예시를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변수가 두 개인 상황이고요. 각각 이제 y1 변수, y2 변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정하고 싶은 값은 이제 y 벡터가 되겠고, 이 y 벡터는 y1과 y2 2차원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샘플이 10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찍힌 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실제로 이 x 값이 이 중앙값,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진짜 이 모 평균이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어를 이때 0,0을 그냥 가진 프라이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어를 그냥 이걸 쓴 것이 되겠죠. 0을 평균으로 하고, 정확히는 이제 0 벡터, 즉 0,0을 평균으로 하고, 이제 1 행렬, 즉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이제 얘를 공분산 행렬로 둔 이 n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을 프라이어로 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10개의 데이터를 관측을 해서 이제 포스테리어를 구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가우시안 분포가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그 식을 그대로 쓴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써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 n 값은 이제 10이 되겠죠. 얘는 이제 10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으니까요. 10으로 계산을 하고, y의 반은 우리가 관측된 데이터 10개의 평균 좌표가 되겠고요. 이때 각각 시그마나 이제 v 틸다도 다 이미 알고 있는 수치니까요. 각각 대입만 하면은 우리가 이 사후 분포의 이제 뮤, 즉 이제 m 햇이랑 v 햇을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컨주게이트 프라이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결국 베르노이나 바이노미얼의 컨주게이트는 베타이고, 그리고 가우시안이 라이클리후드 될 때 컨주게이트는 가우시안이다 라고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는 이제 주로 지수족, 즉 이제 익스포넨셜 패밀리라는 것에서 나오는데 3.4절에 잠깐 소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패밀리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가우시안이랑 비슷하게 생긴 꼴로 도출되는 분포들을 의미를 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가우시안 분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장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일단 해석이 쉬워지고요. 계산이 쉬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 쉽다라는 뜻은 가상의 사전 데이터셋에서 나온
이제 sufficient statistic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이 쉽다라는 것은 뭐 너무 앞에서 잘 살펴봤죠. 그냥 뭐 덧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포스테리어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한계도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모델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모델에 있는 라이클리후드에 대해서는 그때 컨주게이트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주게이트를 가져가는 것 자체가 너무 제한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계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델링할 때 컨주게이트의 사전 분포를 가정하는 것은 너무 또 그 자체로 제한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종류의 사전 분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Non-Informative Prior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정보적 사전 분포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을 때 혹은 전혀 없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Non-Informative Prior라는 것은 이제 Uninformative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객관적인 프라이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은 모두 데이터가 스스로 말하게 하자라는 철학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전 지식을 최소화하고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이제 들어보면은 실수값을 가지는 위치 매개 변수 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정보도 없다라고 했을 때 뮤에 대한 확률 분포를 우리가 그때 뮤에 대한 PDF를 다 1로 둘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평평한 사전 분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뮤가 어떤 값을 가져도 똑같은 확률을 부여한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러한 이제 평평한 사전 분포는 무한히 넓은 가우시안 분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분포가 있는데 그때의 분산이 이제 무한대인 값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우시안 분포의 분산을 무한대로 늘리면 결국에 평평한 모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뮤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불확실적인 상황을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이 Non-Informative Prior를 정의하는 방법이 유일하지 않아서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정의하든 약간의 정보는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Diffuse Prior라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Minimally Informative Prior 혹은 Default Prior라는 용어를 좀 더 선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이 완전하게 무지식이 아닌 이제 최소한의 정보만을 담고 있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Non-Informative라고 많이 불렀는데 요새는 이런 이름으로 더 자주 부른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Hierarchical Prio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ierarchical이라는 의미는 어떤 계층이 있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베이지안 모델을 생각을 해봤을 때 세타에 대한 사전 분포 P 세타를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분포를 이제 지정을 해놓고 걔를 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인간이 설정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되겠죠. 근데 이 P 세타 자체도 우리가 어떤 매개 변수로 존재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라이어 분포로 가우시안을 쓴다라고 했을 때 뭐 1,0 이렇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1,0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1,0 자체도 이 가우시안 분포의 또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의 파라미터라는 의미로 이 1, 0이라는 수치를 우리가 이러한 기호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매개 변수, 즉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도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즉 얘도 우리가 1, 0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로 지정을 할 수가 있지만 얘 자체도 확률 분포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자체도 확률 분포로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계층적인 베이지안 모델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하이퍼 파라미터가 파라미터 세타에 영향을 주고 얘는 다시 데이터에 영향을 준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은 우리가 계층적인 모델의 이제 그래프 모델을 써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 이 기호랑 그리고 이 값이랑 마지널링을 시킨 다음에 그래서 얻게 되는 게 결국에 P 세타 콤마 그다음에 이 초금의 파이퍼 파라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세타랑 여기에 대해서 얻고 그다음에 얘에다가 얘를 곱하게 되면은 결국에 얘를 얻게 되는 그 세 개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얻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라키컬 구조는 여러 가지 관련된 매개 변수를 추정해야 될 때 유용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하위 집단에서 나온 매개 변수들이나 여러 가지 관련 작업들의 매개 변수를 동시에 다룰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집단이나 작업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전체적인 구조를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임페리컬 프라이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임페리컬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경험적 사전 분포, 데이터로부터 추측되는 사전 분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계산적으로 편리한 어떤 어프록시메이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페리컬 사전 분포 방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래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결국에 이 하이퍼 파라미터의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해서 그때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추정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확히는 마지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해서 이 주변 오도를 최대화하는 이 초매개 변수를 찾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정된 데이터로부터 추정된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이 세타에 대한 사전 분포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후 분포도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이름은 Type 2 Maximum Likelihood 혹은 경험적 베이즈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 방식의 장점은 계산이 상대적으로 간단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동시에 한계점도 있는데요. 사전 분포를 데이터와 독립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베이지안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분포를 선택을 할 때 인간의 뭐 직관이나 혹은 원래의 지식 혹은 다른 곳으로부터 얻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로부터 하이퍼 파라미터를 추정하고 그 하이퍼 파라미터로부터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완전한 베이지안이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제 어떤 그 계층적 베이지안 추론의 계산적으로 조금 더 저렴한 근사치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베이지안 방법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살펴봤죠. 얘는 우리가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하는 세타를 바로 우리가 그 매개 변수 파라미터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얘는 사실 베이지안이라기보다는 이제 프리퀀티스트, 이제 빈도주의 통계학에서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MAP 추정도 봤고요. MAP는 우리가 라이클리후드가 아니라 포스테리어에 대해서 세타를 최적화하자라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금 봤었던 이제 타입 2 이제 임피리컬 베이지도 봤습니다. 그래서 초매개 변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은 다음에 걔를 이용해서 결국에 이제 프라이어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테리어를 계산하자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풀 베이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풀 베이지도 이제 풀 베이지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베이지안 방법이 되겠는데 하이퍼 파라미터도 결국에는 확률 분포로 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비교해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조금 더 베이지안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즉 불확실성을 좀 더 많이 고려하고 사전 정보를 조금 더 잘 활용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계산 복잡도도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풀베이즈 방법은 이론적으로 가장 정확하지만 실제로 확률 3개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 있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가 계산적으로는 가장 간단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가장 덜 베이지안적이다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